CF 역할을 했던 사람하고 일부 직원하고 대표님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를 가져가야겠다, 싸게. 기업회생 M&A, 회생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법무법인 발일정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발일정의 김태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발일정은 기업회생 및 M&A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입니다. 기업을 회생 제도를 이용해서 경쟁력을 회복해서 기업을 재건하는 법무법인입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사례를 보면 이 회생 제도를 약간 이상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게 됐어요. 예, 그죠? 사람들이 기업 사냥꾼이라는 표현들도 많이 쓰기도 했고요. 그렇죠. 우량 기업을 인수해서 가치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 그렇죠. 파산시킨다. 저희들은 상당히 놀랬던 것이 회생 절차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한번 조금 어떤 회사였는지 그 이슈를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상당히 좋았어요. 기술력도 좋고 대표님조차도 엔지니어 출신이긴 한데 자기 기술에 대한 엄청 프라이드가 강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회생이 들어갔을까 되게 의아했잖아요. 저희가 봐도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예. 그 디테일하게 봤을 때. 그렇죠. 예. 기술력이 좋으니까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재무 구조가 너무 복잡해졌고 그렇죠. 엔지니어 출신 대표자님들은 자기의 에너지를 재무 관리 쪽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는 경우에 이 재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은 그런 또 그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례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역할을 했던 그 회계사긴 한데 CF의 명함을 팔고 다니는 약간 좀 이상한 CF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투자도 하고 투자도 끌고 오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받았어요. 대표님도 이렇게 일본에서 투자를 또 받지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지 하면 너무 좋은 거죠. 내 기술이 드디어 인정을 받는구나. 그 당시에 이 회사는 IPO로 생각했었어요. IPO로 생각하다 보니까 매출을 막 급격히 늘리려고 약간 좀 힘을 썼죠. 그렇죠. 뭐 계약이라는 게 수익이 나는 계약을 하면서 매출을 늘렸어야 되는데 뭐 매출을 늘리다 보니까 원가가 또 많이 들어갔죠. 물건 판매한 이후에 AS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 평상시 자기 재무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었으면 그 마진이 안 남는 판매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매출을 발생시켰지만 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영업하다 보니 계속 손실이 나고 결국에는 회생 절차에 진입을 했습니다. 회생 절차를 딱 하다 보니까 자기 투자금이 어떻게 보면 손실이 나게 생겼잖아요. 그럼 IPO는 안 되니 이제 회생 절차를 이용해서 그 회사를 가져가야겠다, 싸게. 그 회사를 가져가야겠다, 싸게. 그 회생 절차에서는 인가전 M&A라는 게 있잖아요. 상당히 싼 가격에 인수를 할 수 있어요. 과거의 주식은 다 소각시키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다 인수해버리는 거죠. 뭐 CF 역할을 했던 사람하고 그 직원, 일부 직원하고 합작을 해서 제3자 관리인 선임의 다오 일부 직원하고 합작을 해서 이 대표님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뭐 외관법 위반이다, 뭐 업무상 횡령이다,
그러니까 고소해서 수사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예. 그분도 되게 억울해했던 게 나는 영업만 하고 이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재무 구조를 전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은 오히려 대표가 아니라 예. 그 CFO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갔겠죠. 예. 형사 고소가 들어왔던 부분들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으면 그러면 이분이 관리인이 못했겠죠. 제3자 관리인이 들어서서 인가전 M&A로 회사를 넘겼겠죠.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해서 회사를 또 가져가는 그것을 개발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회생으로 어려워. 그렇죠. 형사건으로 시달려. 네. 상당히 공공한 상태였었잖아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진행해야겠다. 우리가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 기업 회생 절차로 인해서 또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보호받은 또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회생 절차 과정에서 그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았죠. 기업회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 회사를 재계약에 해서 시장에 내놓는 게 주 목적이라서 제3자 관리인이 성사가 안 됐죠. 우리 회생 절차에서 또 회계법인이 조사하는 절차가 또 있잖아요. 조사위원들이. 거기 조사 보고서에도 그건 문제가 없다. 다 무혐의 나왔잖아요. 기업회생 제도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회사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본 거죠. 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생 제도를 악용하려고 했으나 회사를 지키는 꼴이 돼버렸어요. 예. 회생을 통한 이런 고단수의 네. 공격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관점에서도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표가 했던 첫 번째 실수는 회사 내 재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예.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 그렇죠. 예. 그 CFO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회사 내부의 내밀한 면까지 모두 아는 사람인데 그런 자리를 어떻게 보면 투자자한테 맡겼다는 것도 약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본인 회사의 재무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모르고요. 네. 고간의 키를 도둑한테 맡긴 꼴이 돼버렸잖아요. 관심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예. 예, 이 재무 관리에 대한 영역은 특히 엔지니어 출신 예, 맞습니다. 우리 예. 대표자님들 예. 기술 개발에만 지금 예. 목매이실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구조가 커감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은 예. 재무로 끝까지 챙기셔야 된다는 예. 말씀을 또 한번 좀 드리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근데 처음에 투자할 때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외부 투자를 해준다, 회사를 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경계심을 좀 이렇게 늦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너무 좋은 거죠. 아, 내 기술이 드디어 인정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많이 유입되는구나 해서 그 당시 투자 받을 때는 이게 기업 사냥꾼인지 그냥 뭐 그 선한 투자자인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제 입장 바꿔도 그랬을 것 같아요. 투자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조금 조심하실 필요 있습니다. 투자 받은 이후에는 엄청나게 제약 조건이 많아요. 뭐 경영권도 달라는 사람, 사채 이자율도 높게 달라는 사람, 그다음에 주식도 달라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투자 받을 때 보면 그 투자 계약서를 아마 지금 한번 갖고 계실 텐데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런 왜 투자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돈이 들어온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약서는 실은 사실상의 날인행위에 그렇죠.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계약서가 의미 있는 거는 예, 문제가 생길 때거든요. 네. 잘 될 때가 아니라 예. 투자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투자 받을 때는 항상 신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실제 회생 절차 내에서 이런 기업, 우량 기업들을 인수하려는 또 많은 또 투자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인가전 M&A라는 게 있잖아요. 네. 보통 그러니까 이 회사를 청산시켰을 때 가치보다 변제율이 더 높으면 뭐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싼 가격에 인수를 할 수 있어요. 기존 대표자 입장에서도 마냥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그렇죠. 네. 예. M&A 절차라는 게 없으면 결국은 파산인데 특허 사라지죠. 종업원 다 해체되죠. 거래처도 다 연쇄도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손 털고 나간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볼 것은 아니에요.
이 M&A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그렇죠. 또 하나의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예. 이런 기업예산이라는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생이라는 절차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제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주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